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4장의 네 번째 챕터, 드디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4장에서 다루는 수용액상 화학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침전 반응, 산염기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역시 이 세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량론 풀이가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화학량론에 대해서 명확히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3장의 화학량론에 대한 세부 영상들이 총 6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다시 학습하시고 4장의 화학 반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화학량론은요, 앞으로 계속 활용될 만큼 화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니 꼭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될 수용액상에서 반응은요, 침전 반응인데요. 자, 두 투명한 용액을 섞었는데 갑자기 하얗게 흐려졌다면, 자, 그건 바로 침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은 침전 반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전 반응은요, 영어로는 침전을 의미하는 precipitatio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두 이온성 화합물이 섞였을 때 불용성 고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불용성 고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물에, 용매에 녹지 않는, 용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고체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 수용액상에서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전 반응, 자, 바로 화학 반응식부터 적어봅시다. 두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식을 보시면요, 반응물과 생성물 뒤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죠. 즉, 물에 녹아있는 두 이온성 화합물, 소듐 설페이트. 자, 뒤에 있는 AQ는 aqueous solution에서 가지고 온 약어입니다. 따라서 수용액 상태에 소듐 설페이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리고 바륨 클로라이드가 있네요. 역시 수용액 상태입니다. 이 두 수용액을 각각 섞었던 거죠. 섞었더니 고체 상태의 바륨 설페이트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응은 분명 충분한 물을 용매로 사용한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났을 텐데 바로 반응식에서 보는 것처럼 고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즉, 물속에 녹아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바로 물속에서 석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석출이라는 건 고체 상태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침전 반응인데요. 화학식을 더 들여다보면요, NaCl도 역시 수용액을 의미하는 AQ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NaCl이 물에 잘 녹는 이온 화합물이자 강전해질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기억이 안 난다면 4장의 1번 영상, 자, 물에 대한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반응은요, 물에 잘 녹는 이온성 화합물, 불용성 고체의 반대말이 되는 바로 수용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온성 화합물인 소듐 설페이트와 바륨 클로라이드가 둘이 섞여서 원래는 그 각각의 용액은 그 용액 안에 소듐 설페이트와 바륨 클로라이드는 물에 잘 녹아 있었는데 두 용액이 만나서 바륨 설페이트라고 하는 불용성 고체가 만들어지는 침전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면서 침전으로 석출되었다는 말은요, 결국 그 화합물이 반응이 일어나는 용매에 대해서 용해도, 즉 녹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인데요, 이 용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침전 반응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바로 이 용해도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는요, 영어로는 솔루빌리티입니다. 용해도의 개념은요, 특정 온도에서 주어진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을 의미합니다. 용질의 양을 다양한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램이나 밀리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용매의 양은
대개는 리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의 단위는 그램 퍼 리터 또는 밀리그램 퍼 리터 또는 리터를 우리가 이제 밀리리터로 또 바꿀 수 있죠.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요. ppm이나 ppb라고 하는 단위도 용해도의 단위로서 활용이 됩니다. 잠깐 ppm과 ppb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요. ppm은 part per million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첫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ppm인데요. 이 밀리언은 여러분들이 알기로 이제 100만을 의미하죠. 따라서 100만 분의 1을 의미합니다. 용액의 경우에 1ppm이다. 자, 이 1ppm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어떤 용액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의 농도가 1ppm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1mg의 용질이 있고요. 이 물질이 1리터의 용매에 녹아 있으면 이게 바로 1ppm인데요. 어떻게 해서 1ppm으로 해석이 되느냐? 자, 1mg은요. 우리가 그램 단위로 쓰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g이죠. 맞죠? 그리고 1리터 용매는요. 사실은 밀리리터로 쓰면 1 곱하기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10의 3승 밀리리터의 용매 안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g의 용질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이 위에 있고 10의 6승 밀리리터. 자, 이렇게 10의 6승 밀리리터분의 1g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이걸 우리는 1ppm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10의 6승에 해당하는 용매 안에 1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위를 우리는 1ppm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어떠한 대기가 있어요. 기체라고 합시다. 대기의 경우에 1ppm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400ppm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기 중에 포함된 모든 기체 분자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할게요. 이산화탄소가 400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때 우리가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ppb는요. ppb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parts per 빌리언의 약자입니다. 빌리언은 뭐죠? 10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ppm에 비해서 10의 3승분의 1만큼 더 작은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가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위 중에서 ppm과 ppb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용해도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됐을 거고요. 용해도의 정의를 보시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용해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특정 온도에서 주어진 용매. 자, 여기서 바로 정해져 있는 조건이란 게 무엇이냐면 특정 온도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하면요. 주어진 용매에 놓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용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와 닿긴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정 온도에서라는 이 조건을 부여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화학 용어나 법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개념이 변화하는 성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상황을 한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 조건이 결국 변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해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용해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온도가 결국에는 용해도를 변화시키는 변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해도를 이야기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특정 온도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용해도를 기준으로 이 조건에 대한 그 변수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대체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즉 용질들은 용매에 녹을 때 온도를 올려주면 더 잘 녹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이미 충분히 녹아있던 용질도 석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러한 그 용해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요, 모든 물질이 다 일관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 때 용해도가 낮아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침전 반응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전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PbNO3,2가 있죠. 레드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수용액 상태에 그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준비되어 있고 옆에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도 역시 수용액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물질은 각각 물속에서 아주 잘 녹는 이온 화합물이에요. 따라서 이 물질이 섞이기 전에는 역시 각각 용액이 투명하게 존재할 텐데 이 두 물질이 섞였더니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침전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화합물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무엇이 침전이 됐느냐? PbI2라는 거, 레드 아이오다이드입니다. 자, 이러한 화합물이 솔리드 형태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레드 아이오다이드가 침전물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이 반응은 침전 반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끝에 포타슘 나이트레이트가 생성되어 있는데 역시 포타슘 나이트레이트도 AQ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수용액 상태로 잘 녹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반응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침전 반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만 먼저 했고요. 침전 반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한 화학 반응식은요, 사실 물질을 분자 형태로 표현해서 정리한 분자 반응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지요. 사실은요, 이러한 이 PbNO3,2와 Ki, 그 다음에 PbI2가 생성되면서 KNO3가 생성되는 이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분자들은요, 이온성 물질들로 인해서 물속에서 이온화돼서 아주 잘 녹은 형태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상태로 놓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PbNO3는 Pb2 플러스와 2NO3 마이너스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고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는 K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상태로 해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온들이 사실은 이제 각자 용액 안에 존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용액 따로, 죄송합니다. 레드 나이트레이트죠. 레드 나이트레이트 용액 따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용액 따로 이렇게 존재할 때는 각각 이러한 이온 상태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상태로 해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 둘이 섞이는 순간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이온끼리 만나거나 음이온끼리 만나는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레드 2 플러스와 K 플러스가 만나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레드 나이트레이트랑 레드 이온과 나이트레이트 음이온이 만나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얘네들은 반응을 해서 다시 레드 나이트레이트 형태의 고체 상태로 석출될까요? 아니겠죠. 왜? 얘는 이미 수용액에 잘 녹을 수 있는 이온 화합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드와 나이트레이트 이온은요,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레드가 만약에 아이오다이드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 아이오다이드가 침전이 되고요. 자, 포타슘의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포타슘은 아이오다이드랑 반응할까요? 안 하죠. 왜? 이미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물에 녹아서 포타슘 이온과 그다음에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이렇게 해리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KI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타슘은 뭐랑 반응할 확률이 높아요? 나이트레이트와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포타슘과 나이트레이트가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얘네 둘은 만나서 결합해서 다시 포타슘 나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KNO3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얘는 즉시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즉시 물속에서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다시 그냥 완전히 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자, 결국에는요,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분자 반응식을 모든 이온의 형태로 그리고 실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화합물만 이렇게 표현한 상태로 표현한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우리는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이온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고 실제로 생성물이 생성되는 이 물질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바로 PbI2. 자, 고체가 침전됐으니까 PbI2가 침전됐고요. 그 다음에 PbI2가 침전되기 위해서 Pb2 플러스와 2i-가 결국엔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PbI2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만 빼내서 만들어내는 식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영어로는 Net Ionic Equation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내면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비교함으로써 반응 전후에 아무 반응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포타슘과 나이트레이트. 자, 포타슘과 나이트레이트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펙테이터 아이온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침전 반응에 대한 화학 량론 풀이 연습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개의 난이도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할까요? 문제를 먼저 봅시다. 0.2몰 농도의 BaCl2 용액이 50.0ml가 있답니다. 바륨 클로라이드예요. 자, 그리고 0.2몰 농도의 소듐 설페이트 용액 50ml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했고 침전되는 바륨 설페이트의 질량은 몇 g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바로 균형 맞추고 몰로 풀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3장 화학량론에 대한 강의에서 마지막 영상을 잠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당연히 먼저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균형도 맞출 줄 알아야 해요. 자, 화학을 글로 설명한 문장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화학적 정보를 모두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문제에 보면요. 바륨 설페이트가 침전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이는 바륨 클로라이드와 소듐 설페이트가 그 용액이 이제 반응을 해서 바륨 설페이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반응식으로 적어보면요. 바륨 클로라이드. 자, 여기서 용액은 수용액입니다.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수용액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AQ가 되겠고 플러스 소듐 설페이트. 이것도 역시 AQ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바륨 설페이트가 침전한다고 써 있어요. 바륨 설페이트 솔리드. 그리고 뭐가 남죠? NaCl이 남습니다. 자, 균형 맞춰야죠. 딱 보면 NaCl 앞에 2만 붙이면 다 맞습니다. 됐죠? 균형 맞추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몰 해야 돼요. 몰. 네, 몰로 바꿔서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각 반응 용액의 반응물들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문제는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생성되는, 다시 말하면 침전되는 바륨 설페이트 질량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몇 g이냐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건 바륨 클로라이드와 소듐 설페이트의 양입니다. 자, 바륨 클로라이드의 양은요. 몰 농도와 부피가 있으면
몰수가 바로 나옵니다. 자, 0.200 몰농도, 대문자 m은 사실 소문자 몰 퍼 리터로 바꿀 수 있죠. 됐죠? 그리고 50.0ml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로 바꾸면 0. 유효 숫자 제가 고려해서 쓰고 있습니다. 500 리터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리터 없어지고 계산해 보면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0.0100 몰입니다. 유효 숫자까지 제가 반영한 겁니다. 됐죠? 자, Na2SO4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0.200 몰농도네요. 0.200 몰 퍼 리터라고 바로 쓸게요. 자, 그리고 50.0ml네요. 50.0 ml니까 0.0500 리터로 바로 바꿨으면 역시 얘도 0.0100 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반응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응식을 균형을 맞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바륨 클로라이드와 소듐 설페이트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양이 몰수로 0.0100 대 0.0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 반응물, 과잉 반응물 없이 모두 반응에 참여할 겁니다. 남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생성되는 바륨 설페이트의 몰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 다시 쓰면 1대 1이 반응해서 바륨 설페이트 1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될 수 있는 바륨 설페이트의 몰수는 바로 0.0100 몰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 다 찾았습니다. 이 0.0100 몰을 뭘로 바꾸면 돼요? 그램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여기다가 바륨 설페이트의 분자량 바로 가지고 올게요. 233.40g per 몰이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하면 그램 단위의 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값만 간단하게 적어보면요. 2.33g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바륨 설페이트가 2.33g이 침전될 것이다. 또는 석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값이 2.33g이 무슨 값이냐? 화학양론에서 배웠었던 바로 이론적 수득량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화학량론적 이론값들, 자, 이론값을 통해서 반응식에 적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론적 수득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론적 수득량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예제로 한번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들여다볼게요. 0.300 몰농도의 레드 나이트레 용액이 25ml가 준비되어 있고 0.600 몰농도의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용액 50ml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반응해서 레드 아이오다이드가 1.5g이 얻어졌대요. 자, 여기서 얻어졌다라는 말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론적 수득량은 얼마인가? 수득률은 몇 프로인가? 자, 머릿속에 문제 풀이에 대한 계획이 바로 생겨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화학 반응식 무조건 적어야 되죠. 레드 나이트레이트 AQ가 되겠고 플러스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KiAQ가 되겠고요. 자, 침전한 것도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PbI2 예, 솔리드고 플러스 KNO3 포타슘 나이트레이트가 AQ 됐죠? 앞에서 연습했었던 침전 반응식입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균형만 맞추면 되죠? 여러분들 바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만 적을게요. 여기 2가 들어가면 될 거고 포타슘 나이트레이트도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에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양을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자, PbNO3 어떻게 될까요? PbNO3-2는 어떻게 되죠? 0.300 몰농도니까 제가 몰 퍼 리터라고 바로 바꿔서 쓸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25.0ml는 0.0250 리터입니다. 맞죠? 자, 리터 없애고 이 값 계산해 보면요. 0.00750 몰이 됩니다.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계산해 볼게요. 0.600 몰 퍼 리터죠.
거기에 50.0ml니까 0.050L입니다. 자, 이 값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보면 0.0300몰이 됩니다. 됐죠?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있고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있습니다. 반응식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화학 반응식을 들여다보세요. 따라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안 쓰면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균형 맞추기 철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레드 나이트레이트 1대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2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0.00750이에요. 그러면 이걸 반응 다 시키려면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거 맞죠?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계산값이 얼마가 되죠? 0.00150몰이 됩니다. 됐죠? 이게 뭐예요? 필요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양은 얼마예요? 0.0300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0.00750몰이 있었고 얘를 반응을 다 시키려면 이거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0.0150몰의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의 양은 이보다 많이 있다, 넉넉히 있다. 다시 말하면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과잉 반응물이고 레드 나이트레이트는 한계 반응물이란 뜻이지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 풀었습니다. 자, 한계 반응물 주어졌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뭐에 의존하나요? 자, 한계 반응물이 결정을 해주죠. 왜? 과잉 반응물은 반응하고 남아버릴 거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다 소모될 때까지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한계 반응물을 기준으로 생성물이 생성되는 걸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 바로 0.0150몰인데 이게 죄송해요. 0.0150몰이 아니라 0.00750몰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값이 레드 아이오다이드가 생성되는 양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하나 반응했을 때 레드 아이오다이드는 얼마나 나오죠? 역시 하나입니다. 맞죠? 1대 1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따라서 0.00750몰만큼의 레드 나이트레이트가 반응해서 레드 아이오다이드는 0.00750몰만큼 생성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게 얼마만큼일까요? 여기다 곱하기 분자량 461g/몰인데 얘를 계산하면 대략 3.46g 정도가 됩니다. 됐죠? 이 3.46g이 뭘까요? 바로 이론적 수득량입니다. 그런데 자, 실험에선 뭐예요? 1.50g이 생성됐대요. 그러면 원래는 3.46g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50g이 생겼고 얘를 100분율을 적용해주면 대략 43.4%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수득률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화학 양론풀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학 양론풀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접근은 똑같습니다. 뭐부터요? 균형 맞추고 몰로 풀기. 자, 반응해서 침전되는 게 무엇인지도 여기 정보되어 있어요. 침전되는 AgCl의 질량은 몇 그램인가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반응 후 남아있는 모든 이온들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온들. 자, 반응식부터 적어볼게요. AgNO3 AQ가 되죠. 플러스 NaCl AQ가 되고 얘네들이 반응해서 AgCl이 지금 침전됐다고 했으니까 솔리드, 그 다음에 NaNO3 소듐 나이트레이트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이온 화합물입니다. 됐죠?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 뭐 다시 말하면 분자 반응식인데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계속 풀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AgNO3의 양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적용하면 AgNO3는 0.100 몰 퍼 리터 곱하기 0. 뭐죠? 100 자, 100ml니까요. 1000 리터 됐죠? 자, 이걸 계산하면 AgNO3의 몰수가 자, 0.0100 몰입니다. 됐죠? 자, NaCl 풀어볼게요. NaCl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0.0500 몰농도 NaCl 용액이 150ml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걸 계속 그대로 계산하면 0.0500 몰 퍼 리터 곱하기 자, 0.1500 리터가 되겠죠? 리터로 바꿔서 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0.00750 몰이 됩니다. 이게 바로 NaCl의 몰수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AgNO3와 그러니까 실버 나이트레이트와 NaCl은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1대 1로 반응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AgNO3의 몰수를 잘 들여다보면 0.0100이고요. NaCl이 0.00750입니다. 1대 1로 반응하는데 뭐가 적어요? NaCl이죠. 맞죠? 자, NaCl이 결국엔 얘가 한 개의 반응물입니다. 얘는 과잉 반응물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 시점까지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침전되는 AgCl의 질량은 몇 그램인가? 자, 한 개 반응물에 의존해서 AgCl이 생성되죠. 그런데 NaCl을 한 개가 반응했을 때 AgCl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AgCl의 양은 0.00750 몰이 될 거고요. AgCl은 됐죠? 곱하기 AgCl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43.32g/몰인데요. 계산해 보면 1.08g 됐죠? 자, 1.08g이 AgCl이 생성될 수 있는 양입니다. 정확히는 이론적 수득량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반응 후 남아있는 모든 이온들의 농도를 묻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응 후 남아있는 모든 이온들의 몰 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남아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영상을 멈추고 10초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요, 전체 이온 반응식을 먼저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파악을 하겠죠. 자, 전체 이온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Ag 플러스, 자, 얘가 AQ가 되겠고요. NO3 마이너스, 얘도 AQ 플러스 Na 플러스 AQ 플러스 Cl 마이너스 AQ. 그 다음에 얘가 AgCl은 솔리드 형태로 석출이 되고요. 침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AQ가 있고 역시 NO3 마이너스 AQ가 있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이 한 개 반응물이었죠? 바로 NaCl이 한 개 반응물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Cl-이온은 어떻게 되죠? Na+와 Cl-가 한 개 반응물이었는데 여기 위에 써 있었죠? 그런데 이 Na+와 Cl- 중에 사실은 이 Cl-는 전부 다 소모가 됩니다. 뭐 만드느라고? AgCl 만들면서 Cl-는 전부 다 소모됩니다. 따라서 Cl-의 몰농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몰농도를요, 이렇게 위에다 적을게요. 꺽쇠 가루를 써서 표현하게 됩니다. Cl-AQ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AQ랑 그 상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Cl-를 이렇게 꺽쇠 가루로 되어 있으면 Cl-의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0입니다. 왜? 반응에 전부 다 소모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 Na+는 근데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Na+
농도 구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NO3-도 구경꾼 이온인데 역시 남아 있습니다. 왜? 구경만 하느라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NO3-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Na+ 같은 경우에는요, 수용액상에서 0.00750몰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여기서 아까 Na+에 0.00750몰이 있었죠? 이 값이 바로 Na+의 몰수입니다. 그런데 이 몰수는 몰농도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Na+는 몰농도는 0.00750몰 나누기 뭐 해야 되죠? 몰농도의 개념 아시죠? 용질의 몰수를 뭘로 나눠야 돼요? 용액의 부피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액의 부피를 알아내면 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용액의 부피는 두 용액이 섞였습니다. 100ml짜리 AgNO3과 150ml짜리 NaCl이 섞였어요. 다시 말하면 두 용액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혼합 용액의 부피는 250.0ml가 됐다는 뜻입니다. 0.2500L라는 뜻이죠. 자, 이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0.2500L를 적용하면 계산해보면요. 자, Na+의 몰농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0.0300 몰농도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반응 이후에 그 수용액에 남아있는 Na+의 몰농도입니다. 됐죠? 이게 Na+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죠? 나이트레이트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나이트레이트 이온.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어떻게 됐죠? 구경꾼 이온이죠? 얘는 그 몰수가 어떻게 돼요? 바로 AgNO3가 0.0100몰이었습니다. 과잉 반응물로 있었죠. 그런데 NO3-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0.0100 몰수만큼 그대로 있을 거고 부피는 용액의 부피는 0.2500 리터죠. 여기 앞에 소듐의 그 몰농도를 구할 때 혼합 용액의 부피를 알아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0.0400 몰농도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NO3-의 몰농도입니다. 그럼 끝인가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온 전체 이온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파악한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NO3- 농도 구했습니다. Na+의 농도 구했습니다. Cl-의 농도 구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AgCl 다 구했어요. Na+, NO3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Na+ 구했죠? NO3 구했죠? 근데 남은 거 자, 바로 Ag+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Ag+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Ag+는 AgNO3의 몰수가 0.0100몰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NO3-의 몰수를 0.0100 가져왔으니 Ag+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면 바로 틀립니다. 왜냐? 사실 0.0100몰에 자, 처음에 용액 안에 Ag+는 0.0100 몰수만큼 있었죠. 그런데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뭘 만드는 반응에? AgCl을 만드는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뭐랑 결합해서? Cl-와 결합해서 얼마만큼? Cl-의 몰수에 해당하는 0.00750 몰수만큼은 Ag+가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빼내면요. 얼마가 남죠? 0.00250 몰만큼 남습니다. 됐죠? 자, 이걸 뭘로 나눠요? 0.2500 리터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로 제가 이제 여기서 써서 풀어볼게요. 자, 반응 후에 남아있는 Ag+의 몰수는 0.00255몰이고요. 됐죠?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혼합 용액의 부피인 0.2500 리터로 나누면 계산해보면요. 0.010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면요. 답을 반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모든 이온들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Ag 플러스의 몰농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0.0100.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의 몰농도 구해야 되고요. 여기 구해놨네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의 몰농도 구해야 되고요. 여기 구했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Cl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0입니다. 맞죠?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 이온의 세 개의 이온의 여러분들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 다 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온 반응식으로 결국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화학량론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계 반응물, 과잉 반응물의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하면서 반응 속에서 남아있는 이온이 무엇일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화학량론 연습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침전 반응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봤고요. 침전 반응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화학 반응식인 분자 형태의 반응식을 적고 나서 바로 분자 형태의 화학 반응식이 있었죠. 균형을 맞춘 반응식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요. 얘를 전체 이온 반응식으로 이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안에서 전체 이온 반응식 안에서 실제 이온들, 실제 침전을 일으키는 이온들 사이의 반응을 찾아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역시 균형은 당연히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량론을 적용해서 양을 의미하는 다양한 값들을 몰 단위로 바꿔주고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을 구분짓고 반응을 해석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침전 반응에 대해서 이제 완벽히 화학량론 풀이를 할 수 있으면요,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되는 산염기 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도 역시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